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도 돈을 잃으신 분도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연. 4년 만에 한국 주식시장 떠납니다. 자꾸 눈물이 흐를 것 같군요. 담배 연기 때문이라고 애써 우겨보지만 눈물이 조금씩 눈가에 고입니다. 오늘 피운 담배가 벌써 한갑을 넘네요. 오늘 하루가 끝나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더 남았는데 오늘은 도대체 담배를 몇 갑을 피울지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봄볕이 좋군요. 어디론가 떠나기 좋은 날 같습니다. 남들은 산으로 들로 떠나겠지만 저는 주식시장을 떠납니다. 참으로 질풍노도와 같았던 지난 4년간 하루에도 몇 번을 웃었다. 울었다 가슴 졸이며 무언가 엄청난 것이 숨어있을 거란 확신으로 파고들었던 이곳에서 화려한 피상을 꿈꿔왔지만 이제 꺾어진 날개만이 앙상하게 지난날의 처절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도 마셔보고 맥주도 한 컵 들이켜보지만 이 알 수 없는 갈증은 그 무엇으로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느끼는 무식한 갈증은 아니라는 생각만 듭니다. 젊은 날에 한 귀퉁이를 송두리째 내주고 힘겹고 고독하게 도전했던 이곳이라 떠날 때는 멋있고 화려하게 떠나고 싶었는데 오늘 하루는 절대로 남에게 나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축 늘어진 어깨에 힘없는 터벅거림,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하고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조용히 어디론가 나의 존재가 연기처럼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몸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고 벌써 1시간 동안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을 보니 그래도 이놈은 겉으로는 그렇지만 죽고 싶은 마음은 없나 봅니다. 꿈속에서도 주식을 생각했고 수험생보다도 더 많은 밤을 지새웠건만 결과가 너무 비참하기에 가슴이 더 아픕니다. 항상 나를 부러워하던 노가다 다니던 친구가 오늘은 무척 부럽습니다. 자결하는 뙤약볕과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도 건설 현장에서 죽어라. 일하던 그 친구의 소중한 땀방울이 얼마나 알뜰하고 진실되었는가를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비록 실패자란 이름으로 이곳을 떠나지만 내가 흘렸던 땀과 내가 불태웠던 열정 또한 그 친구의 땀 못지않게 소중하다는 것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를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민이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탈출구 중 하나가 주식시장이란 것을 전 지금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나는 나의 한계를 느끼기에 떠날 뿐 남아있는 분들은 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상에 우뚝 서시길 간곡히 빕니다. 하루 저녁 좋은 술집에서 폼나게 양주 마실 돈은 그나마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인가 봅니다. 오늘은 왠지 동네 어기 선술집에서 얼큰한 생선찌개에 막 소주 한 잔 진하게 하고 싶군요. 친구가 그립습니다. 싸디싼 막 소주 먹고 취해도 폼나게 웃으며 어깨동무하며 세상 모두가 내 것인 양밤하늘에 대고 같이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그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억지로 참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흐를 것 같은 것을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란 강박관념이 있나 봅니다. 차라리 막 소리내어 원 없이 울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가 봅니다. 전 떠납니다. 아직은 아무 목적과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떠납니다. 단 한 가지, 다시는 주식시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신념만 가지고 이 한 몸 이 바닥에서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떠나지만 그것이 한 줄기 걸음이라도 되어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작은 초석이라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아있는 여러분, 부디 소규의 목적 달성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보물선 테마로 전세집을 날리다. 2년 전 나는 한 잘나가는 업체와 2개의 집을 잃고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된 적이 있다. 그해 11월 초 우연히 인사동에서 만난 스님과의 대화는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스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몇 년 안에 지금까지의 손해를 훨씬 뛰어넘는 큰 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중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불을 지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죽고 싶었던 내가 이제는 한번 살아보자는 마음이 생겼다. 건설업을 선택한 나는 강남에서 설계법인을 운영하는 매형을 찾아갔다. 매형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DJ가 경기를 살린다고 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엉망이군요.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매형은 걱정 없겠죠? 매형은 나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주택을 몇십만 호 짓겠다고 했을 때 그 후유증이 얼마나 컸는지 아느냐?
건설은 부양 효과가 크지만 실패했을 때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그 말에 나는 오히려 건설업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다. 그 후 나는 도서관에서 보름을 보내며 망가진 건설업체 중에서 회생의지가 강한 업체를 찾았다. 그러던 중 동아건설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들을 발견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된 가다피와의 관계, 타르족과의 전쟁에서의 활약 등이 눈에 띄었다.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동아건설이 회생하지 않을 리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 건설업에 해외 출입이 잦은 한 선배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가다피는 철저하게 적과 아군을 구분해 적에게는 총알을, 아군에게는 애착을 갖는다. 그 말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날 저녁 아내와의 대화에서 여보, 아파트 전세를 빼자고 말했다. 아내는 눈물이 고인 채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 나와의 연애로 힘들었던 아내는 내가 약속한 대로 그녀에게 호강을 시켜주겠다는 허풍을 믿고 살아왔다. 낙향할 최소한의 비용만 남기고 전세금과 매형에게 거짓말로 꾼 돈을 보태 400원대부터 동아건설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보물선 발굴 소식이 터지며 주가는 폭등했다. 나는 모니터를 껐다. 이건 승부야. 당분간 종가만 확인하자. 그 후 11월 24일 법원에서 발굴 비용 승인이 났다는 소식이 왔다. 하지만 어떤 매체에도 기사화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판단력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발굴해둔 종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큰 수익을 얻고자 했다. 1월 4일 동아건설의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자리에 없었고 주식시장에서 알게 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동건이가 시간외에서 무너질 것 같다. 그날 저녁 증권사에서 연락이 왔다. 동아건설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객님 파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가진 환상은 깨지지 않았다. 결국 그 후의 상황은 말하기 싫다.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릇을 알고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면 판단에 여유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급해진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해 겨울의 주주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의 소중한 기억들이 그립다. 지금도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처음 투자했던 날의 설렘과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주식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 사연. 주식 한번 하면 죽을 때까지 가더라. 2000년도에 10억을 벌었더라. 원금 1억 포함 11억. 2001년 9월 말까지 3천만 원이 남았다. 2002년 3월 20일까지 1억 5천을 만들었다. 2002년 오늘까지 또다시 5천만 원이 남았다. 10억 벌었을 때도 지금도 전세 산다. 아내에게 10억 벌었을 때도 10원 한 장 주지 못했다. 계좌 속에서는 나는 땄을 때 부자였고 잃을 때 가난뱅이였다. 10억 벌었을 때 20억 벌어 빌딩 사서 떵떵거리고 싶어 조금만 더 하다가 10억이 9억이 됐을 때 빼려 하자. 3일 시한 때문에 3일 동안에 마음이 흔들려 못 뺐다. 대세 상승기인데 하면서 충고하는 놈 때문에도 못 뺐다. 2억으로 돈이 줄어들자 본전 1억을 큰 마음 먹고 뺐다. 투자 금액 1억이 3천으로 줄어들자 본전 1억을 또 넣었다. 10억의 목표로. 주식에 빠지니 직장도 자연스럽게 관두더라. 하루에 클 때는 몇 천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 벌어야 300만 원 안팎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직장을 잃고 돈을 잃었지만 지금은 뾰족한 수도 없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벌면 다행이지만 못 벌어도 끝까지 갈 수밖에. 항상 오르는 주식은 있더라. 그걸 보고 내가 사는 주식도 그럴 것 같아 항상 마음이 설렌다. 하도 마음이 답답하여 하루 주식 보고 하루 직장 다니려고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니 그것도 안 되더라. 면접 보는 작자가 한 명 모집에 10명이더라. 갈 때까지 간다. 이제 이 생활 청산하기도 모든 것이 늦었다. 나이 45세가.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